어르신, 사진 속 그 남자 찾았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마광숙은 마침내 박정수가 간직해온 흑백 사진 속 남자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박정수는 기쁨도 잠시 갑자기 멍해진 얼굴로 기억을 놓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정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꾹꾹 눌러 담았던 비밀이, 매일 밤 스스로를 괴롭히던 죄책감이, 그 무게가 치매라는 병 앞에서 마침내 서스럼없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충격에 빠지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는 두 사람. 68년 태어난 강민서, 77년에 태어난 오장수. 둘 사이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 있었습니다. 과연 흑백 사진 속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박정수는 왜 그토록 그를 찾아야만 했을까요? 박정수의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실.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박정수의 마지막 기억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마광숙이 사진 속 남자를 찾기 위한 단서는 단 하나, 대학다방에서 자주 만났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가 건넨 흑백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조심스럽게 대학가로 향했습니다. 먼저 대학다방 근처 대학교를 수소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교 정문 앞에 선 마광숙은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학처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에서 서류를 넘기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인사 후 마광숙은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중한 목소리에 마광숙은 가방을 열어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실은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이 사진 속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이 계실까요? 도움될 만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마광숙은 사진을 내밀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이 근처 대학다방에서 고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학교 학생이셨는지 40년도 더 된 일이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눈썹을 찌푸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다방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레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만 봐서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도움이 못 되었네요. 그래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마광숙은 명함을 건네고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사진을 바라본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기에 박정수 여사는 그렇게까지 그를 찾으려 하는 걸까? 한편 박정수 여사는 LX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녀 한 분과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완벽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세심하게 고른 진주 귀걸이까지.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처럼 당당하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로비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박정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지나치는 호텔 직원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기억하고 있던 모든 것이 스르르 바람처럼 흩어진 듯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왜 와 있는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걸리 납품을 하고 돌아가던 마광숙이 그 자리에 홀로 선 박정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놀란 얼굴로 마광숙은 박정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박정수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도 이상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난 딸 만나러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네요. 마광숙은 곧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기억이 또 흐트러진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라도 이 모습을 볼까봐 마광숙은 재빠르게 박정수 여사를 부축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박정수가 더 당황하지 않도록 마광숙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죠? 얼른 가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안도한 듯한 표정으로 마광숙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이윽고 마광숙은 박정수 여사를 태워 조용히 독수리술 도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술 도가로 향한 발걸음 끝에 앞으로 모든 실마리를 풀 열쇠가 기다리고 있으리란 걸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에 도착한 마광숙은 박정수를 안채로 조심스레 안내했습니다. 자신의 방 안에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넨 뒤 담요를 무릎에 덮어주고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박정수의 손등을 감싸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한편 마광숙은 조심스레 문을 닫고 천천히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막걸리 박스들이 쌓인 트럭 옆에 기대어 서서 작은 한숨을 내쉰 그녀는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광숙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동석 씨, 어르신 지금 저희 술도가에 계세요. 조금 전에 LX 호텔 로비에서 혼자 계시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도착하시자마자 또 기억을 놓치신 듯 해요. 한동석의 숨소리가 짧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서요? 어쩐지 보미가 할머니랑 점심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돼서 걱정했어요. 장모님은 괜찮으신가요? 마광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지금은 제 방에서 좀 쉬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오늘 일은 다들 모르는 척 해주세요. 한동석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끝에 아주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광숙 씨. 같은 시각 방 안에서 잠든 박정수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본 박정수는 자신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 위에 덮인 담요를 정리한 뒤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마루를 지나며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재운 그 고요한 공간에서 박정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술도가 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끌리듯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장부 냄새가 은은히 맴도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쌓여 있었고 벽면 한가운데에는 정갈하게 액자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1대, 2대, 3대 대표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을 이 벽 너머 사진 속에서 마주한 것처럼 한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는 어느새 촉촉히 젖었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조용히 울렁거렸습니다. 박정수 자신 역시 왜 이렇게 슬퍼지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마광숙이었습니다. 물을 챙겨 안채에서 나오던 중 사무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몸을 획 돌리며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현실로 돌아오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놓친 걸 숨기듯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광숙 씨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때마침 여기서 만났네. 마광숙은 조용히 다가가 박정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댁으로 편히 모셔다 드릴게요.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광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박정수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차로 향했습니다. 한동석 집에 도착한 마광숙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데려다 드린다고 해놓고 너무 늦었죠? 어르신이랑 데이트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순간 한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광숙을 바라보자 마광숙은 절대로 할머니 앞에서 들키면 안 된다는 듯 눈짓을 주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보미씨, 미안해요. 제가 오늘 하루 할머니를 빌렸어요. 다음번엔 제가 제대로 근사한 식사 한 끼 대접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한봄은 그제야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그럼 다음에도 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광숙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며 살짝 윙크하듯 웃었습니다. 박정수는 한순간 멍한 듯하던 표정을 거두고 마광숙의 손을 슬며시 잡은 채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잠시나마 잊고 싶은 진실을 감싸주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한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정수 여사 앞에서 오늘 하루가 정말 아무 일 없이 흘러간 듯한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잠시 평온했던 이 하루가 곧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춰진 진실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고 곧 모두의 삶을 휘몰아칠 충격은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술도가는 오신의 형제들과 함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흥수가 대박 났다고 한턱 쏜다네요. 무려 소고기를 쏜답니다.
오천수가 큼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흥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그 정도까진 아닌데요. 오랜만에 다들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요. 술잔이 돌기 시작했고 육즙 가득한 소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한참을 웃고 떠들던 중 지옥분이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독수리 술도가가 이렇게 훌륭하게 가업을 이어오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대로 잘 지켜온 거예요? 그 말에 오천수가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업이 끊길 뻔했죠. 사실 이대 회장인 우리 아버지는 가방끈이 길었어요. 원래 공부를 참 잘하셨죠. 정의를 지키는 법조인이 되시길 원하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오천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병세가 심각해지면서 아버지가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때도 한참 고시 준비 중이셨는데 계속 낙방하니 마음고생도 크셨고요. 결국 고시를 포기하고 가업을 잇기로 하신 거죠. 말끝을 흐리던 오천수는 이내 다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막걸리를 아버지께서 이으셨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한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던 공부를 끝까지 못하신 게 늘 마음에 남으셨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장수형은 늘 저희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가업은 내가 이을 테니까. 진짜 아버지 같은 형이었죠. 지옥부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오천수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특히 예뻐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범수. 자신이 못한 학업을 대신 이어주는 것 같다고 학창시절 학업의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범수, 진짜 기특하다 하시면서 말이죠. 범수는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며 쑥스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흥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고시 공부를 했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오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흥수 넌 너무 어렸잖아. 아버지 얼굴은 제대로 기억나니? 그땐 내가 말도 겨우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오흥수는 잔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런 천방지축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어야 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네. 괜히 아버지가 더 보고 싶네. 그때 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부모님 사진이라도 볼까요? 지난번에 창고 정리하다가 앨범 박스 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들고 와볼게요. 강수는 벌떡 일어나 뒷마당 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창고로 향하는 사이 식탁 위의 술잔은 다시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 꺼낸 아버지의 과거라는 이야기 한 조각이 곧 다가올 거대한 진실의 파문으로 이어질 줄은 말입니다. 때마침 오광수가 들고 온 낡은 앨범은 먼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표지를 넘기자 오래된 사진들이 연도별로 정갈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식탁 주변으로 모여 앨범을 둘러보며 소소한 웃음과 농담이 오갔습니다. 찾았다. 오천수가 페이지를 넘기다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여기 많이 남아있네. 이 사진은 막걸리 양조장 처음 물려봤던 해일 거야.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고자동, 독고탁과 장미애가 정자세로 서 있고 어린 시절 오신의 형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긴 그 순간 오흥수의 시선이 머문 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와, 이게 아버지라고. 이건 우리 낳기 훨씬 전 젊으실 때 사진 같은데? 이하 뿔테에 안경까지 쓰셨네. 이 사진 보니 진짜 학구파 느낌이 확 나는데? 그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희 아버지 엄청 미남이시죠? 오흥수의 말에 모두들 웃었고 앨범은 자연스럽게 마광숙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사진 속 한 장면에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지금껏 모두가 흘러가듯 넘긴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 그 속에 있는 남자의 얼굴은 박정수가 건넨 그 흑백 사진 속 남자와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심장이 순간 쿵하고 울렸습니다. 숨을 삼키며 눈을 가늘게 뜬 채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떨림을 감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와, 아버님 정말 멋쟁이셨네요. 안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보겠어요. 역시 우리 장수 씨는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잘생겼나 봐요. 오래오래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런 동시에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앨범 위에 사진을 화면에 담듯 자연스레 한 장 찍었습니다. 와, 이 사진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오범수의 말에 모두가 사진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지만 마광숙은 말없이 미소를 지은 채 자리를 비켰습니다. 혼자 부엌 쪽으로 이동한 마광숙은 핸드폰 화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박정수가 찾던 흑백 사진 속 그 남자가 바로 독수리술도가 이대 대표인 오종호이자 오영재의 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마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박정수 여사에게 전해야 할까? 마광숙은 생각이 많았고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술도가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오갔고 오신의 형제들은 옛 앨범을 보며 서로 장난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마광숙은 조용히 앉아 핸드폰 화면을 껐다 켰다 반복하며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채 진실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밤새 뒤척이다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박정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마광숙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진 속 남자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댁으로 찾아뵐게요. 그날 오후 박정수는 기대에 찬 얼굴로 마광숙을 맞이했고 안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낸 마광숙은 사진첩을 열어 박정수 앞에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시 형제들의 아버지와 박정수가 품속에서 간직해온 흑백 사진 속 그 남자가 동일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사진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박정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입술이 굳었고 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정수는 이내 목 놓아 울먹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종호 씨란 말이야?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머지 사진을 마저 넘겨보였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고인이 된 오종호 씨가 바로 오신의 형제들 친아버지세요. 제 시어버님이시기도 하고요. 박정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단 말이야. 종호 씨,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요? 수십 년을 애타게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박정수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학 다방에서 내게 이별을 고하던 그날 내가 홧김에 뒤돌아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연은 달라졌을까요? 난 매일 그날을 후회해요. 가장 힘들었을 당신을 매정하게 외면한 채 떠난 날 용서해줘요. 당신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이 술도가를, 이 막걸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살았군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술도가를, 그 막걸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어온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박정수는 마치 누군가에게 사죄하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막걸리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박정수는 눈가를 닦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막걸리 좀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만든 술이라니 문득 생각이 나서 말이야.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선 마광숙은 작은 쟁반 위에 잔과 함께 막걸리를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막걸리 가져왔어요. 그 순간 박정수는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눈빛이 멍했고 시선은 허공을 바라보며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서는 어디쯤이래? 민서가 이 막걸리 엄청 먹어보고 싶어 할 텐데. 아빠가 만든 술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마광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정수가 또 한 번 기억을 놓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생각지도 못할 말이 박정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수는 마치 오래 묶여있던 고요가 스르르 터져나오듯, 그리고 마치 마음속 오래된 문이 처음으로 열린 것처럼 사진 속 남자를 보며 조용히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종호 씨,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뱃속에 민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 생각했던 내 착각과 오만이 여기까지 왔네. 그곳에서 우리 민서 잘 만났지? 당신이 나 대신 그곳에서 잘 돌보고 있어요. 그 말 끝에 박정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박정수의 입에서 믿기 힘든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서가 박정수와 오종호의 딸이라는 사실. 모든 걸 알게 된 마광숙은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수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과연 마광숙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강민서는 정말 오신의 숨겨진 딸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스토리를 예상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